자, 그 지지율 이야기에서 진짜 중요한 맥락 좀 짚어드리려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가가 분석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그러니까 자동응답 기준으로 국민의힘 월등하게 앞서고 있잖아요. 근데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앞서는 건 맞는데 지지층 결집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댓글창에 나오시는 분들 답답해 죽겠어요 숨막혀라고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욕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중도층들이 민주당을 더 지지하고 있더라. 분석해보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을 민주당이 앞서고 있더라. 내용인지 이런 건데요. 표를 뭐 다 분석해 드릴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여론조사를 다 분석을 해봤더니 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결집력이 떨어진다. 그런 결론이 도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보면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 지지층이 민주당에 대해서 느끼는 인상이 어떤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100점을 안 맞을 거면은 하지 않겠다는 모범생의 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면 한 개 틀렸다고 울고 속상해하는 그 모범생들, 극단적인 모범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꽈락을 면하는 거지 올백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꽈락을 면하면서 계속 다음 단계로 밀고 나가는 걸 원하는데 모든 단계에서 100점을 맞아야 돼.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엄청 답답한 거죠. 왜 항상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약간 부족할 수도 있고 몸에 뭐 흠집이 묻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 윤석열 정부라는 이 중차대한 상황의 심각성을 지지자들만큼 똑같이 느끼고 있느냐 하는 거죠. 왜 우리만 심각하게 느끼는 건데, 왜 우리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건데, 너희들은 살만한가? 이런 그 어떤 현실 인식의 차이를 느끼다 보니까 좀 답답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민주당의 적극 지지층은 정치 고관여층이잖아요. 보는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일반 중도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고관여층이 아니에요. 달리 표현하면 윤석열을 그냥 질려버린 사람들이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중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중도라는 게 99%는 숨어있는 샤이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좋아지거나 잘 나갈 때 그쪽으로 기우는 사람들, 개혁적 중도라고 표현하죠. 중도는 중도인데 사실상 성향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 한 부류. 그리고 윤석열, 박근혜 등이 부끄러워서 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말 못하는, 그런데 언론들이 분위기가 윤석열 잘한다 0.2% 올랐다라고 하면 또 따라가는 사람들, 그 소위 말하면 샤이 보수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래 넓게 봐서 중도라고 인정을 해줍시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한테 질려버려가지고 현실적 대안은 민주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고관여층들은 민주당 싸잡아서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저는 가장 패착 중에 하나가 이 시기에 박광원이 원내대표 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네. 왜냐하면 가장 세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대개의 것들은 원내대표가 진두지휘하잖아요. 국회에서 하는 전략들은. 근데 그 박광원이 협치라는 명분으로, 이 사람들은 진짜 머릿속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내 반개혁 세력이 어떤 식으로 태화돼 가고 있냐면, 민주당이 중도층으로 확장해야 된다고 하는 머리가 있다 보니까 세게 나가면 중도가 떠날 거라는 생각이 무슨 루틴처럼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아닌데. 그러면 오늘 내가 여론조사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중도층들은 민주당을 지지해. 더 세게 지지하고 있어. 지지율이 높은 이유를 봤더니 중도층이 민주당 적극 지지층보다 더 세게 지지를 하고 있는 거야. 윤석열 좀 잡아달라고. 근데 민주당 지지층들, 고관여층들은 너무 답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언밸런스가 지금 민주당 지지율을 전화 면접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지는 이유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답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의
뿌리 중에 하나는 저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그러니까 임기 1년 차 있잖아요. 막 임기가 시작됐을 때는 국회 시스템에 적응할 필요도 있고 민주당 내 분위기를 익혀야 되는 필요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장애물이 있겠지만 지금 이제 3년 차잖아요. 3년 차 정도 됐으면 투사 한 명 정도는 나와야 정상입니다. 맞아. 왜 초선 의원들이 그렇게 눈치를 보고 조심스럽게 굽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 김기현 대표가 그 저기 국회 그 본청에서 그러니까 연설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연설할 때 정청래 대표가 땅땅땅 하면서 막 교수단체 맞아. 연설? 그 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 정청래 의원이 할 짬밥은 아니거든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초선 의원들이 했어야 되는 역할이었어요. 맞아요, 진짜. 근데 초선 의원들은 자기들이 그 이야기를 해도 되나 망설이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갔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초선 의원들이 전투적으로 뭔가 의제를 발굴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해야지 계속 이슈 파이팅하고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도 노출되고 하면서 아 우리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뭔가 싸우고 있구나라는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거는 공천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다들 평생 공부만 하다가 뭐 사법 시험을 통과하거나 외국 유학해서 박사를 받거나 사회운동을 열심히 해왔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경력을 쌓아온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 투쟁 싸우는 걸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서류 준비가 제일 중요하고 페이퍼가 중요하고 절차가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초선 의원으로 다 포진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싸워야 하는 순간에 다 입 닫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겠죠. 이거 내가 지금 해도 될 말인가?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 상황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그 순간이.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여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성이 없는 상태에서 정권 뺏기고 나서 야당으로 2년 지내는 거거든요. 대략 시간적으로 보면 그 사이 태세 전환이 잘 안 되는 거죠. 일단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거예요. 아젠다나 이슈나 분위기가. 지금은 딱 어떤 여론조사를 정밀 분석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 윤석열이 너무 못해요. 그러니까 탄핵 이야기가 나오니까 윤석열 지지층들이 결집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빠지고 0.2% 오르는 거예요. 전화 받은 사람에 따라서 다음 주에는 진보가 2명 더 받으면 0.2% 떨어집니다. 사실은 지지율이 할 거 없는 30% 초반에 중반대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물론 총선 때 가면 달라지겠죠. 문제는 180석은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기록이잖아요. 여야를 떠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력에 가깝습니다. 180석이. 근데 지금 윤석열이 못하는 걸로만 보면 사실상 분위기는 200석도 가능할 것 같아. 아까 그 오마이뉴스 여론조사 분석해 보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저런 경우는 무조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문제는 지지층 입장에서는 숨도 못 쉬겠어요. 새날님. 그나마 새날 보니까 좀 숨통이 트여요. 미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신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을 끌어와서 이야기는 정말 한 5천 번 한 것 같다. 총선은 지지층들이 나와갖고 부딪히는 거라고. 윤석열의 지금 현재 선거 전략은 나를 지지하는 극우들 다 나와라. 투표장에 나오면 우리가 이긴다. 산술적으로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총선 투표율이 60% 플러스 마이너스 될 거라고 보면 윤석열 지지율이 30%라고 했을 때 30%가 다 나온다는 가정하에는 민주당 선거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60%여서 전체 인구의 30%가 투표장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중도층은 윤석열하고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의 반개혁 세력은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중도가 우리가 세게 싸우면 중도가 떠날까 봐 못 싸우는 거예요. 여론조사 분석 정확하지 않습니까? 네. 중도는 오히려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에 있는 좀 뭐랄까요 그게 두려운 사람들이 협치하면서 뭔가 확장성 중도 이야기 해버리면 선거 전략 완전 망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부다님도 몇 번 하셨던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민주당 초선 의원들한테만 너무 이렇게 좀 미운 소리를 해가지고 이 말을 꼭 덧붙여야겠어요.
진짜 심각한 뿌리는 다선 의원들입니다. 특히 4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진 의원들이 먼저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하고 윤석열하고 본격적으로 비판 성명을 내기 시작하면 중도층, 지지층 다 결집하게 돼 있습니다. 알아서. 혁신위원회가 좀 이렇게 좀 민망해질 정도로 자동으로 혁신이 되는 거라니까요. 왜 혁신을 왜 혁신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사람을 갈아야 되는데 사람을 간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기득권층의 권리를 뺏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 기득권층이 뭡니까? 국회에서는 다선 의원들이에요. 근데 그 다선 의원들이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절차적으로 그럼 그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권한을 뺏어보자. 혁신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혁신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혁신이 말이 어렵지만 간단한 거예요. 그냥 기득권들 지금 오랫동안 국회의원 해먹었던 사람들 그만해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당내 분란이 일어나기 전에 당내의 어른이라는 것들이 먼저 나서서 손들고 맞아. 이번에 나 불출마할게. 열심히 최선을 해서 싸워보자. 안 그러면은 서울에 지역구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나 다음번에 대구 내려간다. 내가 대구 내려가서 한번 싸워볼게. 그렇게 후배들한테 길 열어주고 자기 희생하면 자동적으로 혁신되는 거예요. 그렇지. 왜 말을 다 어렵게 하냐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개파인데도 혁신이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민주당 혁신위원장 한 명 앉혀놨더니 악마와의 네. 올인한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위 있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거 중간에 그만두면 안 하느니 못하다 같은 그 논리를 막 적용시키고 싶은 건데 지금 뭐 여러분들 분석이 잘못됐다는 분이 일부 계시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다고요. 분석을 해보면 중도층들이 민주당을 더 지지하고 있다. 실제로 분석해보면 민주당 지지층들은 오히려 관망 중이다. 왜냐하면 뭔가 빨리빨리 의견 도출이 안 되는 거죠. 그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아까 말한 박광원 원내대표가 한 축을 차지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당대표가 만약에 무슨 뭐 쌍방울이니 뭐니 해가지고 어떤 불의의 상황이 발생하면 당대표 대행이 원내대표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취임 100일 해갖고 대의원제 폐지 반대한다 그랬잖아요. 이러면 못 이긴다는 거죠. 진짜 이런 사람들 대부분 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반개혁 수박이라는 분들 대부분 다 당수권 좀 받아가지고 그 지역구 활동만 조금 잘하고 대의원들 또는 권리당원들 내가 꽉 쥐고 있으면 예. 또 공천되는 시스템은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 거죠. 현실은. 그래서 4년 전의 개혁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21대 총선 때 현역 의원 물갈이 비율이 무려 51%였습니다. 여야 다 합쳐가지고. 초선이 그만큼 많았다고. 예. 그게 물갈이 비율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4년 지났잖아. 이제 초재선하고 뭐 보통 정치권의 분위기는 재선까지는 개혁적이라고 생각해. 그것도 아니야. 초선부터가 비개혁적인데 무슨 재선 때 가면 개혁적이 되겠냐고요. 문제는 초선부터 6선, 7선까지 전부 다 기득권 내려놓는 걸로 시작해야 돼. 말하자면 백지수표 맡기는 거야. 네. 나 공천 안 해도 돼. 그런 사람들은 다음에 정권 바뀌면 다 돌려받습니다. 내일 기득권 포기하고 나면 국회의원 아니라도 돌려받는다고요. 근데 그거 지켜보려고 지금 국회의장 하신 전반기 후반기 국회의장 두 분 다 다시 총선 나온다는 얘기가 파다해.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혁을 하든 안 하든 혁신위원회를 꾸리든 안 꾸리든 총선 결과만 보면 최소 40%, 많게는 50%가 물갈이가 됩니다. 문제는 공천 시스템이 투명하거나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공천되는 그 물갈이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비개혁적이거나 개파색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당원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요구하는 게 공천 시스템을 개혁하자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경쟁해서 당원들이 선출할 수 있도록 후보를. 그러니까 단수 공천이 어떤 전략 지역구다 뭐 이런 식으로 전략 지역구로 하는 게 필요하긴 하죠. 필요한 지역구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대부분은 무조건 일단 경쟁 시스템으로 가자. 그래서 당원들의 권한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인물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만들어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고 뭐 그게 더 안 좋은 방법이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다선 의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정당에서
정당이라는 게 당원 중심주의는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개따라 악마화를 통해 가지고 당원들이 개판 친다 같은 보수 언론들의 헤드라인이 만들어지면서 박광원이 생각이라는 게 있다면 수박 소리 듣기 싫으면 대의원제 폐지, 정당은 당원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대의원제 폐지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 보고 이대로 두면 총선 망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 주제를 마지막에 집어넣은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건 이미지라고요. 민주당이 혁신됐다. 아까 말한 그 이야기 맥락들 몇 가지만 섞어주면 돼요. 대의원제 깨끗하게 폐지해버려요. 국민의힘도 없어. 명분이 있잖아요. 대의원제를 폐지를 정하기 싫으면 표를 같이 1대1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리고 좀 웬만큼 해드신 분들은 윤석열과 더 잘 싸울 사람들 후진들한테 양보한다고 출마 선언, 불출마 선언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수박 비수박을 떠나가지고 윤석열 정권과 싸워요. 이렇게 막 해가지고 누가 봐도 민주당 이미지가 윤석열과 잘 싸운다 하면 당연히 표가 모이지. 아까 중도층에 왜 했겠어요? 여론조사 분석해 보니까 중도층들은 민주당한테 지금 힘을 기대고 있다고요. 나머지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실은 자의보수란 말이죠. 여기서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힘을 지지합니까? 그럼 민주당이 그런 이미지만 없고 이 분위기가 조금만 만들어지면 총선은 우리가 월등하게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박광원의 일요일 날 그 뭐랄까요? 기자회견은 정말 너무 엉뚱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소영 의원 봐요. 우리가 평소에 저 의원 수박인가 아닌가 막 그러니까 의심하다가 한 번 잘하니까 응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윤석열하고만 제대로 싸워준다면 수박이든 아니든 뭔 상관입니까? 근데 이렇게 제대로 싸워야 될 때에 저는 이번에 박광원이 하는 걸 보면서 든 생각이 원내대표 이거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당원도 같이 투표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국회법은 박광원은 아니고 정당법이겠죠. 정당법이요. 근데 박광원은 안 된다라고 많은 그 당원들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표도 따로 했었잖아요. 그럼 박광원은 굉장히 낮은 수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나보는 의원님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박광원 만나보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명에서도 박광원 표가 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이낙연하고 밥을 먹어도 그 사람 만나보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인간대로 만나면. 사람 좋은 걸로 치면 김기현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딱 정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우리 당의 이 스탠스를 가지고 당대표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윤석열도요. 만나보면 술도 잘 먹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영신이 아니, 언니랑 그러니까 친하게 지냈을 거야. 우리 아빠가 윤석열이라고 생각해봐요. 엄청 어마어마하죠.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명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기까지 합시다. 자, 어쨌건 민주당이 이제 맥이 잡히잖아요. 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맥이 잡힌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